와이프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까 들쳐업고 왔다. 지인을 불러서 그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남성이 사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절대 미각을 가졌다고? 이걸 먹어보아라. 무엇이 들어갔느냐? 염소가 들어갔습니다. 흑염소입니다. 그냥 염소가 아니라 흑염소 2호입니다. 어찌 흑염소라 생각하느냐? 저는 제 입에서 흑염소 맛이 났는데 어찌 흑염소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흑염소 맛이 나서 흑염소라 생각한 것이온데 그래, 흑염소다. 흑염소는 영양 보충과 보신의 주와 넣어보았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산모에게도 훌륭하다고 하지. 더구나 이 흑염소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로 진하게 다려내었다. 2015년도 1월 22일 날 새벽에 한 5시 한 10분 좀 넘어서 네. 송파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로 한 남성이 그 여성을 들쳐업고 막 들어와요. 이제 뭐 의료진들이 그 들쳐업고 온 여성을 확인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여성은 이미 의식이나 호흡이나 맥박이 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아, 그래서, 사망한 거예요? 예, 병원에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인 미상의 사안들은 경찰에 꼭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의료법상. 네네. 그래서 요건도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들이 이제 와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남성이 왜 그 여성을 들쳐업고 오게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이인데 들쳐업고 왔냐? 그랬더니 17년차 부부였습니다. 이 남성이 회식을 하고 네. 집에 왔더니만 와이프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쓰러져서 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쳐업고 왔다. 아니 그럼 그런 상황이면 119에도 신고를 하지 왜 119에도 신고 안 하고 네가 들쳐업고 왔어.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지인을 불러서 그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네, 그래서 예. 아니 그럼 그 지인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 그 지인은 이 남성이 사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사귀고 있는 여성이 위급한 아내를 싣고 병원에 그 차를 온 타고 거예요. 왔다는 예, 거잖아요.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 사람을 불렀냐 그 시간에 그랬더니 사실은 새벽 한 2시 좀 넘어서 이 여성하고 같이 있었대요. 4시가 좀 넘어서 집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쓰러져 있고 하니까는 이제 얼떨결에 너무 이제 급하니까 여성을 불러서 차에 싣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연녀가 와이프를 싣고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은 그렇죠. 거고.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뭐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안치실에 가서 그 검시관이 이제 그 시신을 봤는데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뭐 외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 입술 점막 색깔이 뭔가 좀 이상하고 네. 그리고 가까이서 봤더니 약간 술 냄새도 나고 비릿한 냄새도 나더래요. 아내분도. 안에 그러니까 그 시신에서, 시신에서 네. 예, 예, 예. 검시관이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지. 예전에 그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었던 시체를 한번 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거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딱 됐을 이게 넘길 때 이 입술이 탄대요. 그러니까 워낙 맹독성 물질이잖아요. 이 검시관이 이제 그 강력팀 형사한테 빨리 그 집에를 한번 가보자. 그 집에를 가봐야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제 가게 됐고, 이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이제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불을 들춰보니까 베갯닛에 이 핏자국이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핏자국이 그냥 이렇게 묻은 핏자국이 아니라 왜 사람이 이렇게 이빨로 꽉 물어가지고 이 핏자국이 이렇게 난 그 상태. 예, 그렇게 나 있었고, 그 다음에 소주가 한 반병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타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뭔가 있는 한 것 거죠. 같다. 예, 그러니까 예. 비갯잎을
깨문 거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요. 피가 예, 좀 예. 묻어 예, 있고. 예. 예. 피가 이제 이렇게 묻어 있었던 거죠. 네. 형사들은 이거 살인 사건이다. 딱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시신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에 있던 베개와 그다음에 이제 소주병까지 다 이제 그 국과수에다 부검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청산가리 중독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맞았네요. 네, 맞았어요. 예, 검시관이 본 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청산가리는 맹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 일반적인 사람이 그 치사량의 한 10배 이상을 복용을 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경련, 뭐 의식불명 등의 이런 그 반응을 보이고 10분 이내에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피해자는요, 치사량을 초과한 청산가리가 이 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베개닛에서도 청산염이 나왔고, 소주에서도 청산염이 나온 거예요. 아, 소주에도. 네, 소주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청산가리를 이용해서 아내 최 씨를 살해한 거죠. 그날 병원에서 당일날 작성된 그 의무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기 관절이 이제 경직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호흡을 시키려면 기도삽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기도삽관을 해야 되는데 기도삽관이 안 돼가지고 비인두 기도삽관을 한 거예요. 코부터 시작해서 코로 비강, 후두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삽관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그 의무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비강 및 구강으로 출혈이 있고 상하지 및 손발은 강직되지는 않았는데 등 쪽에 시반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봐서 그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1월 22일 00시 30분 정도부터 04시 정도 사이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부검 결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형사들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아파트 CCTV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아파트 CCTV로 확인을 해봤더니 22일 전날, 21일 날 한 23시 37분경에 11시 37분경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10분쯤 있다가 그 주차장에서 한 여자와 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피해자가 까만 비닐에다가 뭐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그 집이 11층이었는데 11층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시간쯤 있다가 피해자가 아닌 같이 들어간 여성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나와요. 계단으로. 네, 11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현관문 쪽으로 나가요. 아파트 공동 현관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바로 이제 떠나다가 한 10분쯤 돼가지고 이 여자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요. 그 화면에 찍힌 여자가 그 내연녀 오 씨였어요. 11층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몇 번째.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이 손에 검은 장갑이 끼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는 1시 5분경에 그 아파트를 떠나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내연녀가 어찌됐든 간에 23시 35분경부터 1시 5분까지는 거의 1시간 동안 이 와이프랑 그 피해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상적인 가정에 지금 내연녀가 막 드나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까 그 남편이 이 오 씨랑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공모를 해서 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연녀는 이제 오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은 박 씨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네. 이제 남편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새벽 2시 한 40분쯤에 구리시에 있는 도서관 차를 세워놓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4시가 넘어서 한 4시 한 17분쯤 18분쯤 남편을 그 집에다가 데려다 줘요. 4시 한 25분쯤에 이 남편이 오 씨한테 전화를 해요. 이 오 씨는 어디 있었냐? 그 구리 토평 IC 부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지인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이 여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급하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와. 어쨌든
25분쯤에 남편이 이제 전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45분쯤에 이 여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0분쯤 그 집에 있었죠. 50분쯤 이제 남편이 이 자기 아내를 들쳐업고 같이 내려와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병원으로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CCTV에서 정황상 나타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부 박 씨와 피해자 최 씨는 같은 은행, 농협은행의 직원이었어요. 사내 연애를 한 거죠. 사내 연애를 했구나. 해서 네. 94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금방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7년 만에 딸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91년도에 결혼을 했다가 남매를 낳고 이 남편이 바람을 펴요. 네. 결국은 2012년도 5월에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요. 내연녀 오 씨하고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동창이 옛날부터 만났던 건 아니고 2014년도에 2월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게 된 거야. 위험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모임이 동창 진짜 모임이, 위험하다니까. 예. 2월에 그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3월부터 정말 내연 관계를 계속 쭉 이어오게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차를 이제 태워준 사람이 내연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했어요. 그 형사들이 집에 갔을 때 피해자 최 씨의 그 친정 식구들이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남편을 보자마자 네가 죽였다고, 너하고 그년이 죽였다고 막 식구들이 막 난리를 핀 거죠. 그 자리에서. 네네네. 네. 그 오 씨와 박 씨의 관계, 존재를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를. 예,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오 씨였구나, 내연녀 오 씨였다는 것을 이제 네네. 확인이 됐고, 네. 이게 또 11층을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혼자 내려올 때는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검은 비닐 장갑을 끼고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오 씨가 범인인 것 같다. 물론 이제 박 씨가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수사를 하면서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오 씨가 이건 분명히 한 것 같다. 연관이 돼 있다. 예, 연관이 돼 있다. 네. CCTV에 찍히는 걸 피하려고 걸어 내려왔는데 이것도 다 찍힌 거네요, 그럼. 이게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보면은 이 CCTV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보이고, 그렇죠. 현관문 쪽에 보면은 CCTV가 있잖아. 네. 현관문 쪽에, 그러니까 공동 현관문이 그죠, 그죠. 있는데 그게 이제 계단 쪽으로 그렇죠. 내려오는 나오는 게 보이고. 보인 거죠. 그러면은 또 이게 남편은 또 그 시간에 정말 뭐를 하고 있었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 1월 21일이 이 남편이 승진 심사 발표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승진 심사 발표가 거의 자정에 난대. 예,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그 승진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회식한 건 맞네요. 예, 회식한 거는 맞아요. 은행원이었고. 예, 은행원이었고 기다리면서 회식을 하고 있었고, 오 씨가 온다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피해자가 11시 좀 안 돼서 오 씨가 온다는 이야기를 이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오 씨가 오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02시 40분에 오 씨를 그 차에서 같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남편 박 씨의 알리바이는 밝혀진 상태인 거죠. 단지 그렇다라고 하면 둘이 공모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오 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오 씨는 병원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내려만 놓고. 그냥 내려만 놓고 얘는 사라져 버렸어. 아, 딱 사라져 버리면서 박 씨한테도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네, 그날 이후로.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여자를 추적을 했죠. 1월 22일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4일 만에 1월 26일 날
춘천에서 이 여자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아, 찾았네요. 예, 찾았어요. 네. 춘천에서 긴급 체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있었던 데가 뭐냐면 법당이에요. 법당? 법당, 그러니까 무당이 무당집에? 있는 법당. 네. 네, 무당집. 근데 이날 뭐를 하고 있었냐면 최 씨의 극락 왕생을 위한 진옥이 구슬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야, 미친년. 사망한 그 아내를 위한 구슬하고 네, 있었다는 네, 극락 왕생을 위한 구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법당에서 체포를 할 때 그 법당에 오 씨 말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오 씨의 엄마. 오 씨의 친엄마. 친엄마. 예, 예, 네. 예. 친엄마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이 엄마가 오 씨의 휴대폰 하나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 씨 휴대폰을 이제 압수를 하죠. 네. 그럼 엄마도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네. 있는 그 컴퓨터도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하고 주변 인물도 수사를 하고 이 최 씨를 성상가리로 살해했다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해서 살인죄로 이제 구속을 하게 됩니다. 2004년 9월 초순경쯤에 네. 이 오 씨가 정말 나쁜 년이 박 씨하고 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최 씨가 최 씨. 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어떻게? 휴대폰으로. 아, 휴대폰을 이렇게 켜놔? 왜 통화? 응. 네. 들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최 씨가 네. 이 남편이 바람피게 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전쟁을 선포하거나 뺏겠다거나 그렇지. 예, 한번 해보자 뭐 이거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남자를 너하고 같이 살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들겠어. 그러면서 무섭다. 9월 5일 날 이 여자가 심부름센터에다 전화를 해, 의뢰를 해. 내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현장을 좀 잡아주라. 9월 5일 날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하고요. 그날 오 씨하고 박 씨가 모텔에 가는 사진을 심부름센터 직원이 찍어요. 근데 내가 바람난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남편이 바람 났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거지. 아니, 정말 이제 계획적으로 이 여자가 완전 계획적이네. 그 피해자가 9월 초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집을 나간 거지. 집을 나갔다가 9월 6일 날 집에 들어와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이 바람 났지만 그 당시 9살 된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그렇죠. 아이를 낳잖아. 정말 늦둥이를 어렵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예. 딸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도 계시니까 내가 당신 외도한 거는 알겠는데 내가 그 용서해 줄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헤어져. 그럼 내가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고 살게. 살자. 네. 그랬더니 박 씨가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오 씨하고 헤어지고 나 그냥 그러면 정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 씨가 그 자리에서 오 씨한테 문자로 헤어지자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오 씨가 빡쳤겠죠. 그렇죠. 나는 이게 완전히, 나는 네. 박 씨를 뺏으려고 지금 시작했는데 네. 얘가 헤어지자고 해? 그러니까 바로 피해자 최 씨의 휴대폰으로 박 씨 나체 사진 찍은 거. 아, 그다음에 태국에 같이 여행 여행 갔었던 간 사진 거. 그거를 휴대폰으로 보내버려. 헤어지게 계속 만들려고. 헤어지게 뭐, 만드는 예.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날 오 씨가 최 씨를 찾아와요. 나는 박 씨하고 못 헤어진다. 아니, 박 씨가 엄청 매력이 있었나요? 박 씨가 그건 모르겠지만, 야, 그 정도로 여자 둘이 지금. 매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오 씨는 이 박 씨를 빼앗고 싶었고 내 그치. 거로 만들고 싶었고 그런 감정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기존에 불륜 사진 의뢰했던 네. 심부름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사람을 잡아다가 내 앞에 데려올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의뢰를 받는데 이거는 범죄잖아요. 범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진 찍는 거 정도야. 뭐. 모두 거절을 해버려요. 아,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 여자가 9월 11일 날 청산가리를 삽니다. 이런 메일을 불쌍히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리고는 화공약품을 판매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청산가리 나한테 팔 수 없냐. 청산가리 돈 얼마 전지 줄 테니까 청산가리 좀 달라. 전화도 하고 문자를 해요. 근데 여기서 거절합니다. 왜? 청산가리를 그냥 일반인한테 팔 수 없는 약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절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청산가리를 살려고 했었던 거는 이 2015년 9월 11일 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전 7월 8일에부터 7월 16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부터 7월 달에도 청산가리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를 이 여자가 계속 하고 있었고 10월경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청산가리로 죽이기, 청산가리를 몰래 먹이는 방법, 이런 청산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28번 정도 검색한 그 기록이 나와요. 청산가리를 살려고 노력하고 심부름센터에다가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는 그 와중에 그 무렵에 9월 11일쯤에 내연녀 오 씨의 엄마가 박 씨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딸이 너 때문에 자살 시도도 하고 많이 다쳤다. 그런데다가 네 애를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하는 바람에 우리 애 몸이 엉망진창됐는데 너 책임 안 질 거냐? 너 책임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엄마가 아니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이 오 씨가 거짓말한 거예요. 임신한 기록이 없어요. 임신한 적이 없어. 네. 그래서 9월 12일 날 그 다음 날 그 오 씨가 살고 있는 집 앞 놀이터에서 그 남편 박 씨, 그 다음에 피해자 최 씨, 그리고 오 씨의 엄마 셋이 만나요. 만나서 다시는 오 씨하고 박 씨하고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해요. 근데 이 3억 5천은 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3억 5천을 대출받아서 오 씨의 통장으로 그 자리에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오 씨는 받은 거잖아, 3억 5천을. 그렇죠. 네, 그러고는 오 씨가 이제 그 근처 차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박 씨가 가가지고 오 씨한테 어떤 확인서를 받냐면 지금까지 박 씨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요. 그렇게 헤어졌죠. 헤어졌어요, 그렇게. 네, 헤어졌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내연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집을 담보로 또 3억 5천까지 주고. 미안한데 왜 만나냐고 오 씨를. 그러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왜 만나? 제가 아까 1월 21일 날 그 남편 박 씨의 승진 심사 발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 씨가 1월 한 3일경에 그 무당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게 이 박 씨하고 최 씨 이 두 부부가 헤어질 것 같으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박 씨하고 최 씨 이 부부는 이별수가 있으니 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너하고 박 씨는 잘 될 거다. 그리고 박 씨도 승진심사에서 심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 최 씨가 다른 남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당이. 아이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77만 원을 주고요. 부적 3개를 받아와요. 첫 번째 부적은 뭐냐? 두 부부가 헤어지게 하는 부적. 두 번째 부적은 오 씨하고 박 씨가 사이 좋아지고 둘이 같이 살게 하는 부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 씨가 승진심사에 통과하는 부적. 요 3 부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오 씨가 박 씨한테 막 그래. 막 문자로도 막 땡땡이 엄마가 다른 남자도 만난다는데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랑 계속 살래?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박 씨한테 막 보내면서 둘 사이가 더 나쁘게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무당 말까지 듣고 그냥 이제 이게 현실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오 씨가 이제 휴대폰에 메모를 했다가 지운 게 복원이 됐는데 그 메모에 핸드폰 푸는 방법 알아내기, 물파스, 새통 사기,
그리고 목장갑 2개 준비, 복면 2개 사기, 그 긴 머리 그 가발 네. 준비하는 거, 신발 넣을 쇼핑백 따로 뭐 챙기는 방법, 그다음에 CCTV 피해 다니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적어둔 메모장이 복원이 돼요. 그거는 뭐냐, 이미 이 여자는 살해하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었던 거죠. 이게 수사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쫙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요. 네. 살해를 하게 된 트리거가 됐던 게 뭐였냐면 1월 11일 날, 2015년 1월 11일 날 네. 다시 불륜 사실이 발각이 돼 버립니다. 발각이 됐구나. 네, 그때 발각이 3억 5천만 원 딱 주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네, 발각이 돼 버렸어요. 1월 11일 날. 네. 최 씨가 오 씨한테 문자를 보내요. 야, 이제 그만해. 연락하지 마. 이 남자는 딸 때문에도 그다음에 부모님 때문에도 이혼 못할 사람이야. 결국은 너는 버려지게 될 거야. 너 포기해.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완전히 분노와 불안이 그냥 극에 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죽여야겠다.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되게 또 치밀했던 건 뭐냐면은 네. 최 씨를 만나러 갔잖아요. 이 전화를 하기 전에, 최 씨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박 씨한테 문자를 막 보내요. 22시경부터.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은, 근데 여보 12시 넘어도 술 마시러 가요? 딸은 보통 몇 시쯤 자? 어디에서 자? 이런 문자를 보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여자를 찾아가는데 남편이 정말 늦게 올 건지를 확인하는 거야. 박 씨를 확인하는 그런 문자를 막 보내요. 네. 23시 10분경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되는데, 네. 이 통화한 전화는 2플러스 서비스라고 아세요? 전화번호 2개 두 개. 쓰는 투 넘버링 서비스 뭐 그래, 이런 거. 예, 맞아요. 네. 예. 투넘버링 서비스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피해자하고 전화 통화가 되니까 투넘버링 서비스를 해지를 해버려요, 바로. 근데 이 투넘버링 서비스를 피해자 최 씨한테만 한 게 아니고 심부름 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 청산가리 구입하려고 막 전화하고 했을 때 네네. 그때도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투넘버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청산가리는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했고요. 네. 예, 했고 이 여자가 소주에도 청산가리를 집어넣었지만 둘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주잔 있죠. 네. 소주잔에다가 청산가리를 이렇게 묻혔던 거예요. 소주 잔 위에. 예, 잔에다가. 그 색깔이 좀 푸르스름해서 티가 나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 입술이 이렇게 약간 탄 것처럼 아까 이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어디에 데인 것 같은 그게 이 소주잔에 예, 묻어있던 청산가리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다시 올라갔었던 건 뭐냐면 소주병에 자기 지문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장갑으로 그 지문을 다 지운 거예요.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소주잔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씻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치밀하게 이 범행을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진술을 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최 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박 씨가 죽였을 수도 있어. 이런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네요. 진술을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술한 거를 경찰이 박 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 씨가 자기도 이제 배신감이 그렇죠. 들었겠지. 예, 예. 예. 일단 아내를 죽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오 씨가 최 씨를 죽였다는 거,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것도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을 나로 그렇죠.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남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조사 받을 때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오 씨가 굉장히 참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경찰이 또 물어봤어요. 10분 동안 그 차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최 씨와 허심탄회하게 네. 이야기하면서 함께 남편 박 씨를 욕을 했대요. 둘이 같이 욕을 하고
이 오 씨가 최 씨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너 남자 있지 않냐 물어봤더니 나 사실 남자가 있다. 근데 내 남자 있는 거를 남편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씨 얘기잖아요. 오 씨의 얘기죠. 네. 네. 아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범행을 부인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부인을 했었던 거죠. 네네. 거의 집착을 넘어선 수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이제 오 씨는 1심에서 이제 25년형을 받았는데 다시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1심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사실은 이제 포렌식 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25년형이 났는데 네. 그 2심 항소심에서는 그 증거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 여자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겠네요. 복역 네.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박 씨와 이혼을 시키기 위해서 완전 진짜 의도적으로 불륜 관계를 발각되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결별 조건으로 3억 5천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만났잖아요. 네. 네, 다시 만났고 최 씨를 결국은 또 살해를 했고요. 네. 야 진짜 나쁘네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 씨는 사실 그 청산가리를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백인잇을 이거를 깨물었겠어요. 네. 그 9살 된 딸 정말 어렵게 낳은 이 딸은 그냥 한순간에 엄마를 잃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그 최 씨의 그 가족들도 고통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진짜 오 씨는 진짜 나쁜 년인데 네. 박 씨도 진짜 나쁜 새끼이지 않아요? 똑같은 어떻게 놈이야. 똑같은 연놈들인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맞아요. 수 있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 감정을 추스리고 이 피해자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해를 당했고 정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오 씨는 죄책감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만나는 거 아니야? 뭐 교도소 가서? 박 씨하고 만약에 다 화해하고 산다 했더라도 행복했을까?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마음이 제가 이 사건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내 우울하고 이 가슴에요. 이렇게 돌이 하나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진짜 집착이 도를 넘어선 사건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점이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사랑은 어떤 집착이나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맞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것. 소유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박! 너 무식해 알아? 뭐라고? 와, 너 무식해 몰라? 나 안 무식해. 아니, 무식해. 무방부제, 무색소, 무착향료, 무식해.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햇섭 인증을 받은 안심식혜. 100% 국내산 쌀과 엿기름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옛날 전통 식혜의 맛.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딱 그 식혜 맛. 아이도 너무 잘 먹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달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식혜 중 최고.